피문어는 관리 방법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기는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한 밀다수산인데요. 요 문어가 바로 한번 맛보면 다른 문어는 못 먹는다는 밀다수산 프리미엄 피문어입니다. 대형 수족관에서 집중 관리한 동해안 산지 활문어를 특수 대형 찜기로 야들야들하게 삶아내 씹을수록 올라오는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이 맛이 바로 직접 먹어본 고객들이 계속 밀다수산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가격도 산지 직송의 당일시가라 저렴하고 1kg부터 4kg 이상까지 크기도 골라서 주문 가능한 것은 물론 위생적인 방식으로 깔끔하게 손질까지 해주니까 받는 즉시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숙회, 술안주, 아이들 반찬, 선물료까지. 여러분도 진짜 맛있는 피문어를 찾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밀다수산을 검색하세요. 전화주문은 010-5448-7080으로 전화주세요. 자,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투기자본의 짓밟힌 2차전지 산업, LG엔솔, LG화학, 에코프로. 자, 넘겨. 자, 서울 완전 무료 강의 진행 중이죠. 02-1653-3066번 전화하셔가지고 기복분 이사랑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9일입니다. 오늘 9일이고 서울 하나금융프라자에서 하고 있고요. 16일, 23일 부산, 광주 강의는 제가 일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일단은 취소를 하고 12월에 따로 잡든지 뭐 1월에 잡든지 다시 잡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 광주 강의는 11월 예정한 거는 이제 취소를 하고 29일 토요일 여기서 다시 또 강의하겠죠. 하나금융 프라자 삼성 한마음을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금리는 큰 의미 없어요, 이제는. 근데 이제 요때 당시에 미 연준 2달 연속 0.25 인하하고 나서 파월이 12월 추가 인하 확실치 않다. 12월에 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럼 이거는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안 하니까 금리 인상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움직인 거예요? 달러가 강세로 움직인 거예요. 달러가 강세로 움직였으니까 최근에 무슨 얘기 나와요?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원달러 환율 1250원 돌파할 수 있, 1450원인가요? 1450원이죠? 네, 1500원 얘기 나왔네, 참.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때렸어요. 그게 이제 뭐예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꺾일 때가 됐다는 얘기죠. 사기치는 거예요. 금융 기사는 99.9%가 역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맞는 얘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지금. 1,500원 거의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1,500원 돌파한다고 나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 꺾을 수도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기사들은 다 역정보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서 실제로 이제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일부 자금이 빠져나갔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보면 돼요? 달러가 지금 조정을 받을 건지 더 갈 건지를 보면 되겠죠. 자, 넘겨봐. 달러 차트입니다. 달러 차트 보면 200일선 걸렸죠? 여기 200일선에 걸렸죠? 살살 내려오고 있죠. 그럼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갔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였잖아요. 그럼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했으니까 원화는 뭘로 전환해요? 강세로 전환하겠죠. 그럼 1,500원 넘어가야 안 가요? 안 가겠죠. 가도 바로 꺾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역정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역정보라는 생각을 전혀 예측이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이제 금융시장입니다. 그 주식도 보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죠? 언론에서 세게 때리면 뭐예요? 꼭지, 상투. 언론에서 안 좋다고 매도 치라 그러면 바닥.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때 보면은 거의 항상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가입하신 분도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장기 투자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장기 투자라고 한 3년만 묻어두라고 그렇게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게 이제 막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결국은 매도 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다른 부분은 이제 거의 뭐 똑같은 흐름이죠. 네, 여기서 보면은 유로화가 이제 강세로 전환했으니까
아시아, 한중, 등 신흥국 화폐가 다 강세로 전환할 거예요. 자, 금이 이제 최근에 조정이 좀 들어왔죠. 자, 금은 제가 최근에 계속 상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있어. 다음 차트 넘겨봐. 자, 이 차트를 보세요. 이 위에가 금 차트예요. 이 금 차트인데 2020년, 여기가 2000년, 2003년, 여기가 이라크 전쟁이에요.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나서 330달러를 돌파합니다. 2023년 6월달,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제가 하나 1,800원에 몰빵해가지고 97,000원까지 갔잖아요. 그거를 잘 보시면은 쭉 올라옵니다. 이때 당시에 쭉 올라오는데 이 빨간 거 딱 찍어놨죠. 이거 11월 4일입니다. 2021년 4월. 2011년 4월. 2011년 4월에 조지 소로스가 금 청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급등하잖아요. 그죠? 누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 대만 등 중앙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금을.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도 은행에 가면은 금을 1g 단위로 쪼개서 판다 그러죠. 맞죠? 그게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들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측하는 게 뭐냐면은 이 그림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금은 지금 상투라고 보는 거예요. 왜? 투기자분들이 나오는 게 보이니까. 그럼 투기자분들이 나오고 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개인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은행들, 포트폴리오 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금에서 나온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주식으로 오고 있잖아요. 주식으로. 주식이 뭐 괜히 폭등합니까? 그리고 지금 보통 반도체가 움직이면은 소부장이 소재 부품 장비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더 커야 되죠. 수상승률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수상승률이 더 커요? SK하이닉스가 상승률이 제일 높아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뭉칫돈들이 들어오니까요. 보시는 존 폴스는 1,000만 주에서 1분기 2천만 주 대비 53% 감소.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는 금을 이때 매집했어요. 금 매집이 언제냐면은 2021년 뭐가 있었어요? 2011년이니까 여기서 2001년에 무슨 사태가 있었어요? 2001년 미국 뻥, 무역센터 뻥, 그 사태 있었죠. 그 사태 난 날부터, 그 시점부터 조지 소로스 등 투기자분들은 뭐를 매집한 거예요? 금을 매집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은 뭘 선포했어요? 전쟁 선포했잖아요. 전쟁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거든. 전쟁 선포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안전자산 뭘 산 거예요? 금을 매집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태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경기 회복이 들어갑니다. 전쟁 때문에 경기가 침체 빠졌으니까 미국에서 뭘 할 거예요? 금리 인하하고 돈 풀고 해서 경기를 회복으로 끌고 갈 거니까. 그러면 경기가 회복으로 전환하면 뭐가 올라와요? 경기가 회복으로 전환하면 어떤 원자재가 움직여요?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소비가 올라옵니다. 유가가 상승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은 금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인 금은 당연히 같이 상승합니다. 근데 금이 최근에 2010년대 보면은 유가가 146달러에서 유가가 여기 2011년이 146달러까지 왔다가 이제 꺾이잖아요. 유가가 하락했으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인 금도 하락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금이 하락했어요, 상승했어요? 상승으로 돌려버렸어요. 이거 1900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19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 유가 시장을 분석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 있는 일이에요. 100년 만에 처음 생긴 일이에요. 누가 금을 끌어올린 거예요? 돈으로 밀어붙인 거죠. 누가 올렸어요? 중국, 러시아 등 반미 국가 부자들이 미국 채권을 사야 되는데 미국 채권을 사면 띠껴요, 안 띠껴요? 돈 띠껴요. 그거 미국 놈들이 자금 동결하면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그 돈.
그 돈 누가 처먹어요? 미국 놈들이 그냥 처먹어요. 그냥 그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2000년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던 중국 부자들이 금을 산 거예요. 돈으로 밀어 올린 거예요. 자, 돈으로 밀어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투기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부자들이 살만한 게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금밖에. 자, 근데 지금은 투자할 자산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안 생겼어요? 많이 생겼잖아요. 주식. 부동산도 이제 좀 다시 갈 거고 좀 있으면은. 주식이 움직이면 부동산도 따라갑니다. 당연히 따라가요. 주식이 올라오면은 무슨 변화가 생겨요? 자, BIS 비율. 경기선행지수입니다. 그 10개 항목을 분석을 해요. 그 10개 항목 중에 6개 항목이 주식과 관련 깊습니다. 그리고 1개 정도가 주식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BIS 비율 70%, 경기선행지수인 BIS 비율 70에서 80%가 주식하고 연관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식이 올라오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주식 올라오면 이제 소비가 좀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주식이 올라오고 경기가 좋아지면 또 누가 움직여요? 부동산 올라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상투에서 투기자본들은, 즉 유대 투기자본들은 돈을 뺐단 말이에요. 여기서 돈을 뺐어요. 돈을 빼가지고 이게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이 돈이? 달러를 매집했어요. 달러. 일단 큰 규모의 돈은 달러를 매집을 해가지고 달러 이제 강세로 이제 돌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몇 년도에? 2010년도 때니까 2010년대에는 달러가 등락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달러가 강세로 갔어요. 여러분들 뭐 얘기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이제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페드, 비밀중기통화정책회의 이런 게 있었어요. 비밀중기통화정책회의. 이때 당시 제가 이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미국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제가 그걸 자주 보거든요. 요즘은 볼 거 없어서 안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뒤지다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비밀중기통화정책회의.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간다고 보고 그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추천한 거예요. 그때는. 2010년에 또 바이오주들이 잘 움직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온 돈들이 앞으로 땡겨. 자, 금은 이미 상투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달러에서 지금 4,400까지 올랐잖아요. 이걸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린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린 거고 하락해야 될 구간에서 돈으로 밀어붙여서 끌어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주식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금도 급등하고 있으니까 야, 금도 엄청나게 수익이 빨리 나겠네 하지만 금이 아무리 빨리 간들 주식보다 상승률이 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투기자본들은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 소액 금액도 금으로 몰리게 해놓고 뭐 금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kg짜리, 뭐 10g짜리, 1g짜리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금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유인해 놓고 기사로 때려 놓고 저그들은 매도를 치고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 세계 증시가 하락을 해도 한국 증시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증시가 하락을 해도 갈 수 있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은 전 종목이 다 하락합니까? 가는 종목 있어요 없어요? 내수주는 가잖아요. 반도체가 하락하면 내수주가 가고 반도체가 상승하면 내수주는 하락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실적이 좋은 주식은 갑니다. 같은 반도체여도 실적이 좋은 주식은 가요. 지금 에코프로 올라온 상승폭하고 엔캠 올라온 상승폭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뭐 때문에 달라요? 실적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엔캠만 실적 발표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이제 못 올리는 거고 에코프로는 실적이 좋아진 게 확인됐으니까 팡 땡긴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은 한국 증시는 2030년까지는
잘 갈 겁니다. 제가 지금 2027년까지 보고 있잖아요. 2027년까지 보고 있는 거는 소재주 폭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소재주 폭등, 소재주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3년간 끌어올리면은 차익실은 나가요, 안 나가요? 반드시 나갑니다. 그래서 2027년에 한번 매도 치고 2028년 하반기에 다시 매수해서 2031년까지 끌고 가면 딱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금에서 이미 자금은 투기자분들이 이탈하고 있는 중이다. 이 자금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다? 주식으로 오고 있다. 넘겨. 자, 환율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고점 이제 거의 다 왔죠? 이거 원달러 환율이죠. 이건 꺾여요. 그리고 지금 중국 위안화는 약세로 와요, 안 와요? 강세 유지하고 있잖아요. 브라질 헤아라도 강세 유지하고 있어요. 원래 투기자분들이 환투기할 때 제일 먼저 해먹는 게 브라질 헤아라입니다. 왜?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가지고 놀기 좋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브라질 헤아라인데 브라질 헤아라가 지금 약세로 가요, 안 가요? 강세 유지하고 있죠. 이거는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원화하고 엔화는요,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나갔다 들어올 돈. 그리고 지금 외국인 돈들이 한국에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 국채. 그 이동합니다, 그거. 어디로? 주식으로. 왜? 주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는 불장입니다. 넘겨. 자, 다우 지수가 요거죠. 지금 4월이잖아요. 4월부터 이제 바닥을 잡았단 말이에요. 국제지 펀드를 앞세운 투기자본은 전 세계 증시를 동시에 매집했죠. 동시에 끌어올렸죠. 그리고 요거 올해 8월부터 올라온 거는 미국 금리 인하로 올라왔죠. 자, 금리 인하 올라왔는데 갑자기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러니까.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증시의 호재예요? 안 하는 게 증시의 호재예요? 예? 안 하는 게 좋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됐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금리 인하 더 할 겁니다.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는 있는데, 자, 경기가 좋아지면은 뭐가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유가가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유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잖아요. 왜 안 올라와요? IT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IT가 주도하기 때문에 이 경기 후행 지수가 늦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유가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미국은 뭐가 제일 많아요? 자동차 도시잖아요. 자동차 나라잖아요. 유가가 올라오면은 휘발유를 많이 쓰잖아요. 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와서 금리 인상이 들어가야 돼요. 좀 있으면은. 내년에는 금리 인상 얘기 나와요. 내년 하반기 가면은. 근데 지금은 유가가 안 올라오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와요. 경기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IT를 주도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럼 유가가 올라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조선, 해운, 정유화학, 철강, 기계, 건설, 금융. 얘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유가가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럼 이제 누가 급등해요? 한국에서는 SK가 치고 올라갑니다. SK.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0배 올라갔잖아요. SK라는 그 무거운 주식이 60배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이래갖고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건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이미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온 조정.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 나와요? IT 이제 버블론 나오고 무슨 얘기 막 나오잖아요. 기사에 막 나오던데 저는 그런 거 안 봐서 뭔 얘기 하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왜냐면은 지금 IT가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뭔 버블이에요. 뭔 상투 얘기 나오고 있어요. IT 지금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미국은 이미 시작을 한 상태고 한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서남해안권 해남에다가 데이터 센터 지었어요? 들어섰어요? 들어섰어요, 안 들어섰어요? 아직 안 들어섰잖아요. 근데 들어서요, 안 들어서요? 100% 들어서야 해요. 왜? 투기자본이 진행하는 거라서 100%예요, 100%. 이런 거는
뭐 MOU 각서 깨지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넘겨. 자, 코스피도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2000에서 3000 바로 뚫고 올라가서 4000 오면은 쉬어가는 자리, 쉬어가는 거예요.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20만 원 하던 주식이 30만 원 돌파하고 40만 원까지 갔습니다. 조정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물량 한번 흔들어야죠, 당연히. 그거잖아요. 그냥 물량 흔드는 거. 쉬어가는 자리. 상투라 그랬어요? 쉬어가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쉬어가는 자리잖아요. 지금 얼핏 뭐 연말 연초 랠리 나오면 5,000포인트 가능하다는 얘기 증권가에서 설설 얘기 나오죠. 5,000은 바로 가요, 바로. 5,000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쩌면은 여러분 주식 투자 인생에 가장 화려한 장세가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 2031년까지. 근데 계속은 못 가죠. 중간에 한번 털고 가야죠. 그게 2028년입니다. 그렇게 그냥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8월 9월 미 조지아주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 요걸로 한번 눌러준 거예요. 그냥 한번 누르고 이제 생긴 거예요. 그냥 넘겨. 자, 코스닥은 뭐 볼 것도 없죠. 코스닥도 이제 어차피 여기 정고점이잖아요. 매물 소화 과정. 이것도 이제 올라와야죠, 이제. 그럼 연말 연초 랠리 때는 코스피가 빠를까요? 코스닥이 빠를까요? 코스닥이죠, 당연히. 앞으로 당겨봐. 지금 얘는 2000에서 4000 왔잖아요. 넘겨. 얘는 지금 650에서 930. 여기는 코스피가 2배 오를 동안에 50%밖에 못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연말 연초 랠리 때는 누가 가야 돼요? 자, 연초에는 코스닥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연초에는 코스닥이 주로 움직여요. 뭐 때문에 움직여요? 연초에는 뭐가 나와요? 정책이 나오잖아요. 정책 관련주들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면은 4월까지 갑니다. 실적이 안 받쳐주면은 1월이 상투고, 실적이 받쳐주면 4월이 상투입니다. 그리고 주도주들은 6월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1월 15일쯤 되면은 소재주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나옵니다. 자, 실적 발표 거의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적자 유지, 성장 안 하는 종목들은 1월에 꺾여요. 근데 거기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흑자가 나온 기업들은 4월까지 갑니다. 거기에다가 에코프로 같은 주도주들은 6월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좀 물량 좀 흔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요? 8월 달에 좀 올리다가 8월 달에 조정 들어갑니다. 8월 달에 깊은 조정 들어가고, 자, 이제 다시 이제 그럼 2026년에 가가지고 연말 연초 랠리가 나올 때는 어떻게 가요? 2027년까지 그냥 땡겨버려요. 그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을 봐가지고 지금은 에코프로가 실적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엔캠은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가가지고 연말 연초 랠리 때 가가지고 상반기 1분기 때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2월 달 나오잖아요. 4분기 실적 1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2월 달에 나와요. 그때 이제 종목을 바꿀 거냐 그냥 가져갈 거냐를 그때 결정하면 돼요. 자, AI 데이터 센터 구축,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에 제일 많이 짓고 있어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즉 데이터 센터 구축은 어디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미국과 한국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만이. 그래서 한국은 폭등하는 그림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엔비디아 오픈 AI, SK그룹, 이건 오픈 AI 투자 현황이고요. 미국 블랙록, 레리핑크, 한국 전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아마존, SK그룹, 와버그 핑커스, 용인, 그 다음에 한국, 이거 뭐 큰 의미 없죠. 한국에서 하는 거는. 자,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제 바로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은 이 부분들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어디에 짓는 거예요?
울산에 하나, 포항에 하나, 그리고 대부분이 서남해안권, 요충지입니다, 거기가. 다른 데는 지을만한 데가 없어요. 경상도는 뭐 하도 뭐 공장 많이 지어놨으니까 이게 엄청난 부지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라남도 해남이 주축이 될 거예요. 해남이 주축인데 거기에 가면은 산이면이라는 면이 있어요. 산이면. 산이면. 거기가 핵심 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명절 때 가끔 가던 곳은 옥천면 바로 옆 동네입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 거기가 그 산이면 그 동네가 밭이 많아요. 고구마 밭 넓은 거. 그런 게 이제 다 뭘로 가요? 공장 부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넘겨. 자, 스타게이트란 무엇인가? 총 투자 규모 700조 원. 이건 어디에 짓는 거예요? 요거는 미국에서 발표를 했고 5년간 진행되고 있고 약 700조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 20개 이상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 어디에 짓는 거예요? 스타게이트는 미국에다가. 얼마를 투자한다고요? 700조. 근데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올해부터. 언제까지? 2030년까지. 근데 IT가 뭐 버블? 상투? 말이 돼요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할 건데? 이제 시작할 거잖아요. 700조 원 투자해가지고 5년 동안 2029년까지. 자, 여기에 보면 참여기업에 보면 오픈 AI,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오라클, MGX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라클에 ESS용 배터리 공급한다. 요 얘기가 나왔어요. 오라클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ESS용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미국에서는 중국 배터리를 써라 쓰지 말라. 근데 지금 중국 기업 빼고 나면은 이 전 세계 기업을, 배터리 기업을 통틀어 가지고 ESS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밖에 없어요? LG 엔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LG 엔솔인데 원래는 삼원계 배터리죠. 근데 그거를 지금 뭘로 전환하고 있어요? ESS용 배터리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이거 700조 원을 한화 한 70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5년간 짓는 이 데이터 센터의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집중 납품입니다. 5년간 폭등이에요. 5년간 폭등. 자,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같은 10년 사이클이라도 3년짜리 상승 사이클이 있고 5년짜리 상승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여차하면 이거 5년짜리 배터리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투기자본들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끌어올릴 거면은 배터리 소재를 1년간을 짓밟았을까? 그 얘기 한 적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끌어당길 거거든. 이 5년간 날릴 거니까 1년간 죽인 거예요. 배터리 소재는 1년간 죽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1년간 죽인 거예요. 그건 뒷부분에 설명해 드리면 되고. 자, 이게 지금 뭐 확정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확정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왜? 미국 배터리 공장 중에서 이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어요, 지금. 그거 어디 거 쓸 건데요? 그리고 미국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대줄 수 있는 곳, 물량을 대줄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LG 엔솔밖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에는 양극재가 어디께 들어가요? LG화학,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전까지 들어갑니다.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전해액은요, 어디 거 써야 돼요? 중국 거 써야 돼요? 한국 거 써야 돼요? 당연히 이제는 한국 거 써야 돼요, 이제는. 기존에는 중국 거 썼어요, 실제로. 근데 한국 걸로 다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은 미국에서 전해액 공장이 어디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에는 전해액 공장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국 기업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납품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엔캠이죠. 자, 전남 해남 솔라시도의 블랙록 AI 데이터 센터 유치 추진. 자,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의 3박자 전력 용수 부지.
전력 1주량이 많아 태양광 발전과 바다를 끼고서 수력 발전 및 해양 발전 요충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서남 해안. 용수, 바다를 끼고서 용수가 용이하다. 부지, 목포, 해남 등 서남 해안은 소외된 미개발지가 많다. 소외됐잖아요, 실제로. 서남 해안이 제일 소외됐잖아요. 일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수에 70년대 박정희 때 지은 석유화학 단지밖에 없어요. 한다는데 못 갑니다. 강주로 절대 못 갑니다. 왠 줄 아세요? 불령록에서 지정했는데 한국의 정치권들이 개입해가지고 옮기자면 옮길 것 같아요? 절대 안 옮깁니다. 이건 못 옮겨요, 이거는. 그래서 해남 무조건 짓는 거 맞아요, 이거는. 자, 넘겨. 자, 챗 GPT 생성형 AI 챗봇,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AI 데이터 센터로 오다 보면은 반도체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에는 뭐예요? GPU, 엔비디아, AMD, 인텔이 있고, HBM,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로 넘어오죠. 여기서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한단 말이에요. TSMC,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소재 부품, 장비, 소모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가 가장 무난해요. 그리고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게 소모품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로 이제 넘어와야 돼요? 배터리를 봐야 되겠죠, 우리는. 자, 배터리를 보면은요, AI 데이터 센터 서버. 정전 시 서버가 멈추지 않도록 납축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UPS, 무정전 전원 장치 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가 필요하다. ESS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LFP 각형 배터리. 일단 LG 엔솔이에요, 지금은. LG 엔솔은 하나죠. 자, 이것입니다. 지금 이 ESS LFP 배터리를 미국에서는 그동안 어디 거 갖다 쓴 거예요? 중국 거 갖다 썼단 말이에요. 왜 중국 거 갖다 썼어요? 한국에서 못 만들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LG 엔솔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LG 엔솔의 수주가 이제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기사에 나온 것들은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인데, 자, 오른쪽으로 보면 재생에너지가 있어요. 태양광, 풍력 등. 자, 서남 해안에 뭐 때문에 해남이 적격 요충지라 그랬어요? 미개발지 토지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일조량이 많은 태양광 발전,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해상 풍력이 좋단 말이에요. 엄청난 물량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뭐라 그랬어요? 블랙록이 레리 핑크 회장이 AI 데이터 센터 해남 지명하면서 한 얘기가 재생에너지도 5년간 투자하겠다 그랬어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가 뭐예요? 태양광, 풍력, 수력발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게 되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죠? 뭐가 필요해요? 배터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 배터리를 지금 현재는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공장 제일 많이 배터리 공장 제일 많이 짓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이제 대박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오라클 AI 데이터 센터 LFP 배터리 공급. LG 에너지 솔루션 미 탈중국 기조 속에서 오라클 AI 데이터 센터의 LFP 배터리 공급. LG 에너지 솔루션 ESS 배터리 주요 계약. 하나 큐셀 4.8GWh, 테라젠,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 델타 일렉트로닉스, 테슬라. 6조짜리죠, 이거는? 합하면 9조입니다. 합하면 9조 정도 되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렇게 많은 수주가 들어온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나오고 얘기 좀 나오고 있죠. 삼성 S에도 얘기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정도. 뭐 나머지는 요거 한번 볼까요? 오라클은 오픈 AI 소프트뱅크와 함께 미국 내 10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4년간. 이제 올해까지 하면 5년간이에요. 최대 718조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여기에 배터리를 주축으로 되는 게 누가 될 것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급망 안정성 비중국산 소재를 65% 이상 써야 돼요. 내년 초부터는. 2026년부터는 비중국산 소재 65% 이상을 써야 되는데 굳이 중국산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굳이. 넘겨. IRA 주요 에너지 세액 공제 AMPC
자,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리튬 가격을 많이 봐왔잖아요. 리튬염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LiPF6 육불화인 리튬입니다. 이게 육불화인 리튬인데 이게 바로 전해액의 원료입니다. 이 전해액의 원료인 이 리튬염 공장을 지금 엔캠에서 내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거 되면은 엔캠은 이제 뭐가 높아져요?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전해액의 40%를 차지하거든요. 자, 배터리의 40%를 누가 차지해요? 양극재. 문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도주가 양극재잖아요. 전해액의 40%를 리튬염이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미 ESS 시장 K배터리 대세론 근거는 미 ITC 수령유의 비중국산 비중 확대 필요, 비중국산 비중 확대 필요, 미 ESS 사업자 투자금 30% 이상 세액 공제. 자, 미국 ESS 투자하는 사업자는 투자 금액의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돈을 되돌려 받아요.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해 안 해요? 1조를 투자하면 3천억에서 5천억을 되돌려 받는다고요. 중국이 전기차가 왜 빨리 성장했어요? 전기차 한 대 만들 때마다 돈을 팍팍 대줬으니까. 그 지금 미국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ESS 배터리 막 만들어. 그냥 빨리빨리 막 만들어. 니네가 1조를 투자해서 만들면은 적게는 3천억에서 5천억을 돌려줄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20군데에다가 700조를 투자해가지고 그러면은 700조를 투자하면요 200조에서 350조까지 되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흑자예요. 그냥 지금 중국이 그랬잖아요. 전기차가 지금 몇 개예요? 1000개? 1000개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200개로 줄었어요. 왜 그렇게 1000개까지 막 늘어났어요? 차 한 대 만들면 정부에 주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안 팔아도 폐차만 시켜도 흑자였거든. 그래서 한국 배터리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내년부터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중국은 그만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미국을 누르고 중국을 부풀렸잖아요. 풍선 효과. 근데 지금은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중국을 누르고 미국을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뭐를? 전기차를. 미국 전기차 시장에 배터리 누가 꽉 잡고 있어요? 한국. 중국 거 이제 못 들어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2026년부터 55% 원가 구성 비중국산 충족 필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 ESS 사업자 비중국 배터리 소재 채택 필수. AMPC 수령을 위해서는 비중국산 비중 확대 필요. K배터리 미국 ESS 캐파 충족 가능. 이거는 한국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는 한국 회사밖에 없냐? 있죠. 일본 파나소닉. 근데 일본 파나소닉은 관심 없어요. 이런 거에. 자기네 내는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내는 물량, 대주는 물량 그거 하나만도 벅차요 지금. 그래서 테슬라에서 지금 LG엔솔하고 거래를 해야 안 해요? 하기 시작했잖아요. 파나소닉 물량 갖고는 안 되니까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LG엔솔이 지금 여기도 낀단 말이에요. 자, 중국 정부 공급 계획의 리튬 가격 상승세. 중국 정부에서 공급 개혁. 지금 구조조정도 갔단 말이에요. 리튬하고 이제 리튬 가격 여기에다가 뒤에서 리튬 다시 설명할게요. CATL 리튬 광산 생산 중단 지속, 전해질염 등 중국 배터리 소재 가격 급등, 삼원계 양극재, LFP 양극재 가격 반등, 한국 소재업체 재고 평가손 환입액 증가 가능성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가면은 이제 빵빵 올라오겠죠. 넘겨봐. 넘겨. 뒤에 있겠다. 다시 당겨 그냥. 천천히 할게요. 그대로 놔둬.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리튬 가격 차트를 많이 봐왔잖아요. 리튬 가격이 지금 거의 80위안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60위안 깼다가. 근데 이게 이제 60위안에서 80위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재고평가 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고평가 손실 환입.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만약의 경우 연말 연초 지나면서 $100가 넘어갔다. 만약의 경우 리튬 가격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양극재 폭등하겠죠, 당연히. 전액도 폭등할 것이고. 왜 그래요? 재고평가 환입액이 확 왕창 들어오거든요.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넘겨.
자, 2025년 3분기 배터리 N 소재주 분기 실적 및 지표 분석입니다. 이거 매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자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있죠?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이거. 항상 체크합니다. 근데 NKM을 왜 매도 못했냐? 죄송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왜냐하면 저는 2025년부터 이제 상승장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배터리를 이렇게까지 길게 짓밟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쭉 볼게요. 12조 3천억, 12조 1천억에서 11조에서 11조. 조금 뭐 큰 의미는 없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6% 나왔죠. 영업이익이 6%, 순이익이 4%. 여기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조 4천, 6조 2천억에서 5조 5천억, 5조 6천억. 조금 이제 반등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 11%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이제 11%, 10%대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LG 엔솔을 매수할 거예요? LG 화학을 매수할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는 뭐를 매수해야 돼요? LG 엔솔. 영업이익률 10% 넘겼으니까. 근데 주가 흐름은 LG 화학이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LG 화학이 LG 엔솔 지분을 81.84%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워낙 많이 갖고 있고 현금화를 이제 시작할 거니까 LG 화학이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그냥 뭐 복글복으로 매수하시면 되고.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6천억, 8천억, 9천억, 9천억. 자, 어때요? 4분기에 6,300억,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8천억, 2분기에 9,300억, 3분기에 9,500억. 4분기 연속 성장했죠. 매출이 4분기 연속 성장했고, 영업이익률이 16% 나왔죠. 순이익이 18%까지 나왔고. 자, 2023년 에코프로 30배 날아갈 때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 초반이었어요. 그때 에코프로 BM이 7%, 8%였고 에코프로가 11, 2%였어요. 30배 날아갈 때 2023년. 지금은요. 계속 증가하면서 16% 나왔죠. 최근에 급등할 때 에코프로가 주도주로 제일 많이 올랐죠. 실제로. 보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실적이 제일 좋잖아요. 결국 주가는 뭐를 따라간다? 실적을 따라간다. 그 다음에 LNF. LNF도 뭐 나름대로 좀 5,200억에서 6,500억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죠. 근데 에코프로 BM은 여기가 더 좀 높았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주도주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좀 많이 올랐죠. 8%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적이 제일 좋은 건 누구예요? 통틀어서 에코프로. 두 번째는 LG 엔솔. 이게 주도주잖아요. 그럼 연말 랠리는 여기서 승부 보는 거예요. 넘겨. 10월 11월 배터리엔 소재주 공매도 환매수 현황. 자, 여러분들이 계속 기사에 보면은 2차전지 공매도 많이 들었다는 얘기 계속 보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언론에서 많이 때리잖아요. 왜 그런 기사 때려요? 겁먹고 매도 치라고. 자, 10월 1일 날 270만 주에서, LG 엔솔이에요. LG 에너지솔루션. 10월 1일 날 270만 주에서 230만 주로 내려왔죠. 지금 환매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환매수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주식을 사서 갚아야 돼요. 근데 주가가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일수록 더 빨리 환매수를 해야 돼요. 그 구조예요, 지금. 자, LG화학 37만 9천 주에서 14만 7천 주. 확 줄었죠, 이거는. 에코프로 860만 주에서 660만 주로 줄었죠. 에코프로 BM 420만 주에서 330만 주. 에코프로 머티 160만 주, 130만. 좀 덜 줄었죠. 그죠? 이 실적 다 그대로잖아요, 실적 그대로. LNF 200만 주에서 230만 주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217만. 이건 별로 안 줄었어요. 자, LNF가 별로 안 준 거는 이것도 실적 때문이죠. 실적이 아직 확실하게 가시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매출은 좀 올랐단 말이에요. 매출은 좀 올랐는데 앞으로 LNF는 매출이 확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확 좋아집니다. 뭐 때문에? 테슬라 모델 Y, 모델 YL 지금 중국에서 고폭에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NKM이 지금 누구랑 비슷해요? LNF랑 비슷합니다. 상황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땡기기에는 아직 실적이 가시화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자,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은
230만 주에서 214만 주 그렇게 많이 안 들었죠. 딱 보니까 제일 많이 준 게 누구예요? LG화학. 그 다음에 좀 많이 준 게 에코프로죠. 800만, 600만 주니까. 그죠? 결국은 뭐예요? 실적이 좋은 종목일수록 공매도, 환매 들어오는 속도가 누가 더 빨라요? 실적 좋은 주식들이 더 빠르다. 여기 이제 결과가 딱 나왔죠. 넘겨.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를 계속 보면서 체크하면서 주도주를 계속 체크해 가는 거예요. 이거 주도주 잡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유튜브 방송에 올렸죠. 거기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미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 자, 이거를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해 주려고 자꾸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투기자본들이 이 세계 증시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걸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기자본들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은 조작된 겁니다. 설계.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을 짓밟기 위해서 마지막 악재를 뿌려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악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해드리는 건데, 자, 우선 요거를 보면은, 실제로 보면 이제 미국에는 수없이 많은 공장들이 있어요. 미국에 수없이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이들이 올해 1월부터 준비했습니다. 이 작업을. 1월부터 이제 준비해서 이제 뭘 준비했냐면 어디를 타켓으로 할 것인가를. 그래서 이제 타켓으로 잡은 게 바로 여기입니다. HMGMA. 현대모터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여기를 타켓으로 잡았는데 현재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현재 미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이에요. 이게 지금 이 공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곳을 타켓으로 잡은 거예요. 왜? 최대한 유수의 규모를 부풀려야 되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세계 언론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HMGMA 불법 체포 구금 사태, 미국 체포 한국인 적법한 비자 보유. 그러니까 미국에서 체포한 한국인은 적법한 비자를 보유했다. 이민 당국이 불법을 저질렀다. 이민 당국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미국 이민국은 있지도 않은 자백 증거를 만들어 체포영장을 만들었고, 이 체포영장을 근로자들을 이제 급습해 가지고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구속을 했는데 그 근거를 뭐로 댔냐면은 근로자 중에서 자기가 불법 비자로 들어와서 일했다라고 자백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서류를 하나 만든 거, 위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근로자 중에서는 자백한 사람은 없어요. 신문한 적도 없고. 그 상태에서 부랴부랴 이 서류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LG엔솔 미 공장 정상화, ESTA B1으로 장치 설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왜 불법이라고 쫓아내놓고 나서 다시 한 달 후에 돌아오라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묘한 거는 현대그룹에서도 LG엔솔에서도 근로자들을 바로 한국으로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이동 안 시켜도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좀 파악해보고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정상화 됐잖아요, 지금은. 지금 정상화 됐어요, 그냥. 그리고 뭐 언론에서 뭐 비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다 뻥이에요. 넘겨. 자, LG 솔루션입니다. 자, 트럼프를 내세워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내세워가지고 2차 전지를 짓밟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입니다. 여기입니다. 올라가던 주가 200일선 돌파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가야 되는 주식을 엎어버린 겁니다. 밟아버린 거죠. 뭘로? IRA 축소 및 폐기를 강조하면서 밟아버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축소한 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축소한 건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전기차 보조금 안 준 거. 두 번째는 내비 프로그램, 충전기 프로그램 중단했다가 그건 다시 시작해버렸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2024년 10월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및 폐기 외쳤고 2025년 2월 그 내비 프로그램 중단했다가 8월 11일 날 재개해버렸어요. 이것도 중단했다 재개했죠. 이거 뭐예요? 쇼잖아요. 쇼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전기차 보조금 중단한 거는 진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가차 나와요, 안 나와요? 저가 전기차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차량 가격이 떨어졌어. 자, 리튬 가격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리튬 가격이 떨어졌죠? 리튬 가격이 떨어졌고
전구체 가격 떨어졌죠. 양극재 가격 떨어졌죠. 그다음 뭐도 떨어졌어요. 배터리 가격 떨어졌죠. 전기차 가격 떨어졌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안 줘도 되는 구조니까 애초부터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8월부터 9월까지 2달 주겠어 안 주겠어요? 주겠잖아요. 물량 털기 작업이 들어갔잖아요. 자, 물량을 털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그냥 쫙 뽑아 올렸죠. 이미 뽑아 올리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흔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했던 사람들이 야, 이것도 이렇게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2개월 동안도 그러니까 금요일날 매도한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계속 작업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힘든 거고, 그리고 지금 4,000포인트 영역에서는 개인 투자자 영역을 넘어선 영역이죠. LG화학입니다. 자, 2분기 흑자전환에서 ESS 매출이 좋아져가지고 2분기 흑자전환에서 200에서 뚫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은 덜 받긴 했죠. 그래도 바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죠. 넘겨. 에코프로. 자, 200에서 돌파했다가 바로 엎어져 버렸죠. 여기서도 ESS 매출이 부각되기 시작했죠. 2달간 죽이고 여기까지 그냥 바로 올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털리신 분들은 이거 지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들어갔겠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진짜 멍청한 짓을 했을 거예요. 엔게임을 계속 들고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제가 매도 사인을 냈다가 다시 매수할 타이밍을 잡았다라면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손실입니다. 그냥 손실이 아니라 아작 깡통이에요, 깡통. 한번 매도해가지고 여기서 털려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잖아요. 여기서 잡죠. 또 흔들고 좀 조정받으면 또 털려요. 이거는 100%예요. 또 털려요. 요거 2-3번 하면은 완전 깡통입니다. 제가 매도 사인 내고 매수 한 2-3번 했으면은 빨리 매매하는 사람들, 발 빠른 사람들 일부는 좀 수익이 나는 게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깡통입니다. 아닐 것 같죠? 주시장을 떠났거나 깡통입니다. 떠난 사람들은 돈이라도 남죠. 안 떠난 사람들은 거의 다가 10분의 1 토막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휘둘리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상승장에서도 손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넘겨.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림이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조지아주 근로자 구속 사태는 의도적으로 투기자분들이 2차전지 조정을 주기 위해서 조작된 사건이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거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물이 없어요. 추측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결국 주가를 보니까 그런 그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자, 2002년 1월 달 에코프로 BM 창원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 주에 저는 일제 주식시장은 뭐라고요? 돈 놓고 돈 따먹게 하는 노름판, 최악의 노름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넘겨. 중국 5개년 계획서 전기차 제외, 보조금 중단 신호, 시장 자유를 맡기겠다. 이거 맞아요, 이거는. 5개년 계획서 전기차를 빼버렸으니까 이제 보조금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끊겠다는 얘기예요. 뭐 서서히 줄이든 확 줄이든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중국차가 지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었어요. 즉, 중국에서 신차 비율 중에서 50% 이상이 전기차예요. 이제 성장 다 했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제 자율적으로 니네가 이제 구조 조정해서 살아남을 놈은 살아남고 죽을 놈은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두나 침체로 빠지겠죠. 자, 풍선 효과 어디가 올라와요? 나머지 나라가 올라오겠죠. 미국, 유럽이 올라오겠죠. 넘겨. 중국 리튬이온 관련 보도문. 자, 배터리 전해질 산업 내역과 건강 발전 세미나에서 배터리 전해질 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공동 발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현장에 서명했다. 자, 배터리 전해질, 여기 전해질이라는 게 전해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전한 발전 촉진에 공동 발의한. 여기서 뭔 얘기냐면은 가격 책정 원칙을 준수하고 악질적인 입찰을 거부한다. 가격법을 엄격히 시행하고 비용과 수급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가격 질서를 공동으로 유지한다.
산업 자율화 강화하고 생산 능력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맹목적인 확장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고 수준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차별화된 경쟁을 장려한다. 비용과 수급이 겹쳐 합리적인 가격 책정, 가격 질서 공동 유지. 이게 뭔 얘기입니까? 덤핑 하지 말고, 그죠? 덤핑 하지 말고, 또 보조금 많이 받았다고 해서 싸게 차량을 팔지 말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리튬염 구조조정 들어갔고, 전기차도 구조조정 들어갔고, 보조금도 이제는 중단하겠다. 당연히 이제 중국은 이제 현재 현상 유지 정도 하게 되겠죠. 그동안에 중국이 막 치고 나와가지고 미국 전기차 시장이 죽었고 한국 배터리 산업이 시장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풍선 효과예요. 이쪽 누르고 이쪽. 이게 옛날에 80년대부터 2000년대가 그랬어요. 중국 경기를 땡기면 한국, 일본이 죽었고, 한국, 일본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경기가 살아나면 중국이 죽고 그랬었어요. 뭐 그런 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그랬었어요. 자, 넘겨. CATL 리튬 공장 가동 중단. 중국 정부가 7월 25일 가격표 개정 초안 발표를 했고, 원가 이하 판매 과잉 생산 단속 강화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장시정 리튬 광산인 이 CATL이 요거 광산 채굴 중단했었죠. 중단하고 나서 9월이 만료됐고, 그리고 10월 달부터 이제 재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11월 현재까지도 공장을 재가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누가 움직여요? 중국에서 뭐가 움직여요?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간펑 리튬, 텐치 리튬이 급등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중국의 리튬 회사인 간펑 리튬, 텐치 리튬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에코프로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 되죠. 넘겨. 자, 리튬 가격입니다. 자, 여기가 1분기, 2분기, 3분기, 이제 4분기죠. 자, 2분기가 최바닥이었죠? 2분기가 최바닥이었고 3분기에 좀 올라왔죠. 그래서 최근에 3분기 실적에서 소재주들 실적 중에 뭐가 나온다? 재고평가 손실의 한입. 이때 재고평가를 할 때 낮게 평가했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재고평가 손실 한입으로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게 영업이익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간다라면은 요 조정받은 거죠. 요거 조정받은 거. 리튬 가격이 조정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8월, 9월이잖아요. 이게 8월, 9월. 8월, 9월 미 조지아주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 요거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죠? 리튬 가격 올라올 일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중단, 그다음 배터리 구조조정, 소재 구조조정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올라오겠죠. 넘겨. 자, 요게 중국 간펑 리튬입니다. 중국의 리튬주예요. 이만큼 올라갔죠. 완전 치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요거는 텐치 리튬. 지금 또 올라오죠. 그러니까 리튬주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산화 리튬 만드는 회사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수산화 리튬 만드는 회사가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어디냐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대주주는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미상장주. 비상장주니까 우리는 뭐를 사야 된다? 에코프로를 사야 된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실적 발표 나온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누구예요? 에코프로. 그 내년에 되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하고 에코프로 S&P하고 아마 합병할 예정일까? 합병할 겁니다, 아마. 내 얘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제 호재예요. 두 개 합병해가지고 돈 좀 끌어들여가지고 리튬 산업에 확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 여기 잘 진행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에코프로. 구조조정 제일 잘 된 회사. 그래서 에코프로는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이미 중국 리튬주들이 상승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한국 리튬주도 요번에 조정받고 돌린다. 조정입니다. 조정. 넘겨. 자, 알버말. 미국 리튬주입니다. 올라가죠? 요거는 칠레 회사인데 리튬주예요. 올라가죠? 근데 요거는 지금 올라오다가 뭐 별로 볼 일 없죠? 이거는 여기서 급등할 때는 요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리튬 아메리카 지분 10% 인수한다 그래서 급등했고 다시 제자리에 온 거죠. 그래도 여기보다 높잖아요.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움직인 거고 재료에 의해서. 결국은 얘가 다시 내려오는 거는 뭐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주가가 올라왔는데 실적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제자리로 오는 거고. 얘네들은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고. 자, 알베말 최근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최대 주주로 등극. 어디서? 여기서. 블랙록 누구예요? 레리 핑크, 유대인. 이미 리튬주를 여기서 매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주주로. 요쯤에 나온 기사예요. 요쯤에 이미 최대 주주로 등극했어요. 어디에다가? 리튬주에다가. 그럼 리튬주는 간다 안 간다? 간다. 자, 그럼 보시자고요. 알베말이 그러니까 레리 핑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왜 리튬주에다가 풀베팅은 아니죠. 어마무시한 돈을 갖고 있으니까. 베팅을 해가지고 최대 주주로 등극했을까? 자, 블랙록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랬죠. 자,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최대 수혜주가 누구라고요? 리튬주거든요. 그래서 리튬주를 매집해 놓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가 아니고 리튬이 최대 수혜주예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태양광, 풍력 발전. 그쪽에도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수혜주이지만 의외로 지금 배터리 쪽으로 하면은 리튬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리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배터리에서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몰빵했던 이유가 그런 다 이유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해서 최고 주도주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또 누군가가 한 종목이 에코프로나 엔캠, LNF, 포스코 이 종목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제 예측에 의해서 최고 주도주로 올라간다라면 전 또 하나 몰빵합니다. 한 종목으로 몰빵해요. 그때는 저는. 몰빵한 게 뭐가 문제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왜요? 한 바구니에 담았다고 해서 엎어지면 안 깨져요? 하나 담아도 엎어지면 깨지고 다 10개 담아도 엎어지면 깨지잖아요. 분산 투자는 왜 하는 겁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분산 투자를 왜 해야 되는데요? 왜 매일 분산해서 매수를 해야 돼요? 모르니까 그러지, 불안하니까. 일단은 웬만하면 제가 한 종목 몰빵을 안 하려고 다짐은 하고 있어요. 이번에 너무 되게 당해가지고. 그렇지만 내년에 가가지고 이 양극재 리튬주 중에서 누가 하나가 최고 주도주로 올라선다라면은 다시 몰빵 들어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년 얘기고. 넘겨.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보조금 얘기고, 중국 등 해외 우려기관 배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OBBBA, 중국 등 금지 외국 기관, 소재 사용 또는 관여 시 AMP 수혜 불가.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요건 이제 지난 이제 법안이고, 요게 이제 최근 법안인데, 최근 법안도 결국은 뭐예요? 누구 배제예요? 중국 배제. 자,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배터리 산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배터리 산업을 할 수 있는 나라. 유럽은 배터리 산업 진출해서 거의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은 없어요, 아예. 자, 그럼 이제 미국은 그 벤처기업 하나 정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없어요, 지금은. 생산하는 회사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프랑스 합작기업이 뭐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조그만한 회사고, 대량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중국하고 한국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일본도 아니에요. 일본도 조금밖에 없어요. 파나소닉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파나소닉 투자 별로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일본에서 배터리 산업 투자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환경 문제가 생기잖아요. 중국에서는 환경 규제 해야 안 해요? 조금밖에 안 해요. 마음 놓고 지을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도 만약에 광산 이제 발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문제에 걸려요? 환경에 걸리잖아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을 할 수 있는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배터리 산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한국과 중국. 단 두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완전 배제입니다. 완전 배제. 근데 그동안에는 ESS 관련된 배터리는 중국 거를 썼어요. 왜 중국 거 사용했어요? 한국에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중국 거를 써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단계적으로 줄여가라. 그럼 2026년, 2027년에는 최고의 폭등주가 누구예요? 2차전지 소재주. 자료 넘겨.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AMPC 배터리 핵심 광물 등 미국 내 생산 판매 시 생산세 공제 부여. 자, AMPC는 핵심이 뭡니까? 미국 내 생산 판매입니다. 미국 내 생산이죠. 자, 그럼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이에요. 한국. 그 중에서 공장을 제일 많이 지어져 있고 제일 많이 짓는 회사가 어디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700조 원을 5년간 투자해서 미국 전역에 29곳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이 오라클과 계약을 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라클은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는 할 데가 없어요. 다른 회사가 없는데 뭘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재료가 되는 거죠. 자, 배터리는 2032년 말 종료. 근데 핵심 광물 2033년 말 종료입니다. 배터리는 2032년, 핵심 광물 2033년.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딱 보고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이 투기자분들이 이거 만든 거란 말이에요. 투기자분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앞에서 보니까 금 팔아먹을 때 몇 년 걸렸어요? 2년 걸려서 팔아먹었잖아요. 조지 소로스가.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2년 걸려서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간은 끌어올리면서 팔아먹고 1년은 내려가면서 팔아먹고 요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요거를 감안하셔야 되니까 자, 2032년이면 2031년이 상투입니다. 2033년이면 2032년이 상투입니다. 즉 배터리 소재주는 언제까지 간다? 2031년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 끌어올리고 2028년 조정 주고 하반기부터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2031년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는데 배터리는 2031년이 상투이지만 소재주는 언제가 상투예요? 2032년이 상투입니다. 지금은 이제 LG엔솔이 먼저 끌고 올라가겠지만 한 2, 3년 지나고 나면은 대규모 자동차 업체들은 자체 배터리 생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합니다, 그거는.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배터리는 이제 경쟁 관계로 들어가지만 소재는요, 다 한국 거 써야 돼요. 중국 거 배제니까.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넘겨. 자, IBBA 개정안 5BBA법에는 우려 외국 단체 소재 부품 사용 시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불가, 중국산 배터리 및 소재 전면 차단 의도,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중국 배터리 미국 진출 사실상 불가능, AESE, 고션 하이테크, CATL 다 중국 기업이죠. 중국 배터리 회사인데 AESC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사 무기한 연기, 고션 하이테크 미시간 공장 가동 보류, CATL 미 직접 진출 계획 철회. 중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AMPC를 수령하려면 어디에서 생산해라?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 누가 독점하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 독점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ESS 배터리는 40.9%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 58.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뭐예요? 지금 현재 중국산 배터리를 ESS용은 조금 쓰고 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들어오는 양을 더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내년에 왜 들어오는 양을 더 줄여요? 내년에 가면 지금은 LG 에너지솔루션 한 회사만 ESS용 배터리를 생산하지만 올해 말에는요, SK온, 내년에는 삼성 SDI 물량이 늘어나죠. 팍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물량을 팍팍팍 줄여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가면은 한국 배터리들은 뭐에서 폭풍 성장해요? ESS, LF 배터리에서. 지금 소재주들 그 매출 구조를 보면은 실제 전기차 산업에서는 실적이 감소했어요. 근데 ESS 배터리에는 거의 100%에서 300%까지 성장했어요. 감소폭을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LFP 배터리 쪽이.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넘겨.
관세 등 미국 대중국 정책 강화. 여기서 보면은 많아요. 제재하는 법안들이. 자, 국방수권법의 중국에 대한 주요 제한 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까지. 지금 이렇게 많은 조달금지, 제한, 계약금지, 조달금지, 이게 다 중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조달금지, 계약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는 감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삼원계 배터리는 아예 수입 못 들어가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삼원계는 아예 못 들어가고 LFP 배터리 ESS용만 수출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미국에서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거를 못 쓰니까 이제 누구 거 써야 돼요? 한국 거 써야 되니까 한국은 이제 증가하는 거고. 이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본격화된다? 내년부터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하고 2027년까지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재주 폭등장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저점부터 시작해서 10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넘겨! 미 진출하려던 중국 배터리 기업 줄줄이 공장 건설 중단. 그죠? 여기 이제 그 얘기죠? 뭐, 요거는 이제 요거 있으니까 넘겨. 자, 넘어가도 돼, 이거는. 넘겨. 중국 배터리 수출 통제, 미국 에너지 공급망의 치명적, K배터리 역할 중요. 자, 중국 배터리 수출 통제인데 미국 에너지 공급망이 왜 치명적이에요? 한국 배터리들이 지금 몇 개예요? 한 15개 공장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미국에 15개가 넘네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게 LG엔솔이 8개, 2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5개가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에 가동 중입니다. 총 8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K온에서는 5개 정도, 삼성 SDI가 2개 정도. 그럼 총 몇 개 되나요? 한 15개 정도 나오네. 맞네요. 그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문제가 돼요? 자, 만약의 경우 한국에서 배터리를 생산 안 했다, 못 하고 있다. 그럼 미국은 어디 거 써야 돼요? 중국 거 그냥 써요. 근데 지금 중국 거를 안 쓸 수 있는 자신이 생긴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넘겨. 일본과 유럽연합도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본격화. 일본과 유럽연합도 오는 15일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배터리 공급망의 탈중국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요거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내년부터 시작하면 요것도 한국의 배터리 소재주의 호재가 되겠죠. 자, 넘겨. 자, S&T 투자한 배터리엔 소재주. 배터리, LG엔솔, LG화학, 리튬등 광물은 에코프로, 나머지 양극재 기업, 요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엔캠도 봐도 되죠. 자, 엔캠은 일단 한번 좀 홀딩은 하시는데 추가 매수도 상관은 없어요. 추가 매수도 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 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일목균형표 가지고 두께, 양운, 응운의 두께가 얇은 것은 매물대가 없다는 뜻인데 다 급등했죠. 지금 양극재 다 급등했잖아요. 지금 뭐만 급등 못한 거예요? 엔캠만 급등 못했어요.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사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는 사도 상관없어요. 넘겨. 자, LG에너솔루션 ESS 주요 수주 정리. 하나큐셀 1조, 테라젠 2조, 엑셀레이트 에너지 캐피탈 2조,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비공개, 델타 일렉트로닉스 1조, 테슬라 6조, 이렇게 총 9조 정도? 6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0조가 넘어가네요. 자, 이것들이 이제 수주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밖에 없으니까. 미국에서 LFP 공장을 돌릴 수 있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요. 넘겨. LG 에너지 솔루션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넥스트 스타 사용 승인 받아 모듈러 셀 공장도 연내 생산 돌입 전망. 요 캐나다 온타리오주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10월부터 눌렀다 그랬죠? 이거 돌파했죠? 그러니까 조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물 공백은 돌파한 거예요. 매물 공백은 돌파했고 실적이 잘 나왔죠? 2025년 3분기 5조 6천억, 영업이익 6천억, 순이익은 아직 발표 안 나왔네요. 이제 잘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또 올라가야 되겠죠.
뭐 요 정도면, 이거 21선이에요, 이거. 뭐 21선 정도에서 뭐 매수 들어가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넘겨. LG화학 미 최대 양극재 공장 착공. LG화학이 일본 파나소닉이 북미 배터리 공장용 양극재 공급사로 사실상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LG화학이 파나소닉의 양극재 납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테슬라로 들어간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LG화학은 이제는 무슨 주식이다? 양극재, 배터리와 양극재 공장. 그러니까 배터리와 양극재 주식이다. 넘겨. 자,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도 보면은 밑에 거 볼게요. 자, 밑에 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단기급등 한번 나왔죠? 횡보하고 별로 안 밀렸죠? 횡보했죠, 그냥. 그리고 다시 땅 돌렸고 여기 이제 매물대 돌파했죠? 자, 돌파하거나 조정받았으니까 요것도 21선.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겠네요. 넘겨. 자, 에코프로입니다. 한국, 캐나다, 헝가리 글로벌 삼각체제 구축. 자, 캐나다 백항과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고 내년 완공이에요. 글로벌 SK 배터리 공장.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에서 짓는 공장은 아니고 여기 글로벌 SK에 에코프로 BM 양극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도 2025년부터 3개 공장 순차 가동.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는 투자 금액이 몇 조입니까, 이거? 2조하고 3조니까 5조를 투자합니다. 5조를 투자해가지고 2028년 완공 예정으로 연산 27만 톤. 단계적으로 계속 지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핵심은 이제 요겁니다. 헝가리 1조 3천억 투자, 13.3만 평, 연산 10만 8천 톤. 헝가리 데브레첸 프로젝트 주변의 공장이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BMW, CATL도 있어요. 에코프로 BM과 중국 CATL 간 공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CATL 공장에서 3km 거리, 운송 비용 절감, 납기일 최소화, 실시간 협업 가능.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나 상업 가동은 2026년 1분기로 연기되었다. CATL이 유럽 생산에 돌입한 시점과 완벽히 맞물린다.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 최초로 유럽의 생산 공정 보유. 유미쿠아 구조 조정 중. 유미쿠아가 양극재 공장이에요, 유럽에. 이 회사가 지금 유럽에 구조 조정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CATL이 헝가리 데브레첸 여기입니다. 여기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에코프로 BM 양극재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ATL은 유럽에서도 지금 중국산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한국 거를 써야 돼요. 넘겨봐. 넘겨. 에코프로. 넘겨. 자, 요거 보고 갈게요. 자, 에코프로 BM CATL. 여기가 에코프로, 여기 있죠? 에코프로 BM 보이죠? 에코프로 BM 데브레츠 요거예요. 여기가 CATL, 요 CATL 보이죠? 여기 CATL 공장입니다. 3km 거리입니다. 거의 뭐 같은 구역에 있는 거죠. 에코프로 BM이 CATL 공장 옆에 공장을 지은 것도 솔루스가 헝가리 현지 전지박을 만드는 것도 물류비 절감, 즉시 공급, 관세 회피 등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 관세 회피, 중국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셀 단위 경쟁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양극재, 전지박, 전해질 등 고급 소재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믿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한국보다 앞선 게 뭡니까? 양극재, 전지박, 전해질. 전액 얘기하는 거예요. 전액. 자,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당겨. 자,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CATL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지금 MOU가 체결되고 있는 이유가 됐죠.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중국 배터리를 쓰게 되면 보조금 규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소재를 쓰면은, 그러니까 한국 소재를 사용해야 돼요. 자, CATL이 배터리 회사잖아요. 세계 1위 배터리 회사인 건 아시죠? 네, 세계 1위 배터리 회사예요. 요게 이제 원래 에코프로 BM이 이게 2025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2025년 올해 4분기 준공 이제 마무리합니다. 준공하고 생산은 2026년 1분기부터예요. 이게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CATL하고 맞춰서 시기를 맞춘 거예요, 이게. 그래서 CATL에 거의 납품 들어가는 걸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1월달 이제 뭐 계약 체결한다든가 뭐 1월달 재료가 호재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연말 연초랠리 나와요, 안 나와요? 연말 연초랠리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연말부터, 그 12월부터 땡기기 시작해가지고 11월 중순부터 이제 아마 반등하겠죠. 11월 중순부터 돌려가지고 12월 상승하고 1월달에 폭등.
소재주는 급등입니다. 재료가 다 거기에 몰려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잖아요. 흑자전환했고 안정적이잖아요. 그럼 몇 월달까지 갑니까? 기본적으로 4월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재 가격에서 당연히 100% 넘어가죠. 좀 더 봐도 돼요. 넘겨. 잠깐. 하나만 넘겨. 다시 당겨. 여기. 자, 2003년 3분기 경영실적입니다. 에코프로. 자, 2024년 3분기에 5,900억, 2025년 2분기에 9,300억, 2025년 3분기에 9,500억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162억에서 적자 162억 1,400억, 적자, 에비타 적자 680에서 2,000억 넘어왔죠. 자, 실적 분기 뭐 이런 건 다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ESS향, 자, 요거의 핵심입니다. ESS향 NCA 양극재 매출 증가세 지속. 자, 2025년 1분기, 2분기, 3분기죠. 407억에서 800억에서 1,600억으로 100% 성장, 100% 성장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이제 ESS향 양극재 매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전기차 매출은 좀 답보 상태여도 ESS 쪽에서 폭풍 성장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좋게 나와요, 좋게 안 나와요? 좋게 나오잖아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재주들은 완전히 바닥이 나온 거예요. 하락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래 또 우리는 뭐를 사자? 핵심 주도주. 에코프로 BM, LG엔솔,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 그 다음에 좀 추가로 한다라면 이제 LNF,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뭐 포함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엔캠은 이제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면 되고요. 넘겨. 인도네시아 투자 페이스죠. 페이스 2 진입. 여기 이제 1단계, 여기 2단계. 여기서 지금 돈이 자 재련소별 지분율이 있죠. 9%, 10%, 38%까지 갖고 있죠. 여기서는 생산량. 자, 예상이익 연평균 1,800억. 그러니까 7,000억을 투자했어요. 7,000억을 투자했는데 연평균 1,800억씩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올해도 요거 수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제 편입이 되고 있고 2단계도 이제 하는데 2단계에는 에코프로가 최대 주주로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투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정석이에요. 딱 주가하고 상관없이 딱 사업을 아주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SK-온 국내산 수산화 리튬 공급망 확대. 수산화 리튬 국내에서는 유일한 공급처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은 원래는 이 에코프로 머티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어디에만 납품했어요?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만 납품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납품한 거예요? 에코프로 그룹이 아닌 곳에 납품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매출이 더 올라가요, 더 안 올라가요? 더 올라가죠. 누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에코프로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에코프로. 넘겨. 에코프로. 자, 올라오다가 2개월 빼고 땅 했는데 금요일 날 쿵 밀었죠. 뭐 21선 위에서 사도 돼요, 이런 거는. 21선 위에서 매수하시는 걸로 보시고, 이건 밑에 거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전고점. 그러니까 트럼프를 내세워서 2차 전지를 짓밟게 한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조정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종합지수가 마찬가지잖아요. 종합지수도 지금 4,000포인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여기서 조정 좀, 물량 좀 털고 가자는 얘기잖아요. 물량 좀 털고 가자는 얘기지, 그 이상도 그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재주들은 하락으로 전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도적으로 짓밟는 기간이 끝났잖아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물량 빼앗기가 뭐였어요? 요거잖아요. 미 조지아주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 이게 마지막 악재예요, 이게. 더 이상의 이제 악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큰 악재를 만들 일도 없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넘겨. 배터리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중국 동맹 시동, 에코프로비엠과 CATL 협력 추진. 요거 이제 얘기했으니까. 예, 됐고, 넘겨. 자, 요것도 봤으니까 됐죠? 넘겨. 자, 에코프로비엠 ESS 달고 전기차 캐즘 돌파. 에코프로비엠은
4일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253억 원, 영업이익 507억 원, 영업이익률은 8.1%, 전기차 매출이 전분기보다 43% 줄었지만 ESS용 양극재 매출은 814억에서 1,654억 원으로 2배 이상 103% 증가했다.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비전기차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10% 인수에 따른 일회성 이익 418억 원. 액수가 굉장히 크죠. 헝가리 공장 가동 본격화. 내년 1분기. LFP 4세대 제품 양산할 기술 확보. 지금 다양한 제품들 포트폴리오를 제일 잘 구축한 게 어디예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소재 쪽에서는. 그리고 에코프로가 모회사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 자체 사업이 있죠. 에코프로 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은 거래소 이전 요 이슈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들어가는 거고. 넘겨.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똑같죠? 차트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죠? 자, 21선 깼네요. 요건 21선 깼으니까, 자, 원래 차트상으로 보면은 21선을 깨면은 뭐를 해야 돼요? 손절매 해야 되죠. 매도 나가야 되죠. 차익 실현이든 뭐든 간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상승으로 전환한 상태니까 21선 깼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매수.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엔캠. 투자를, 자, 침체기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회사들. 이 4개 종목입니다. 이 4개 기업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투자를 해도 현금 문제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캐파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게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엔캠. 이건 4개 기업입니다. 넘겨. 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차트는 이제 다 보셨고, 요것도 이제 여기 왔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4천에서 흔들듯이 전고점, 의도적으로 짓밟은 전고점에서 흔든다. 요런 개념이죠? 여기도 이제 21선 깼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매수입니다, 이것도. 넘겨. 자, 대구 지역 수출 실적, LNF. 여기입니다, 양극재. 대구 지역은 LNF예요. LNF ESS AI 수혜주.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죠? 자, 1분기, 2분기, 3분기 어때요? 3분기 실적이 확 좋아졌죠? 넘겨. 자, LNF 차트입니다. 올라오다가 엎어버렸죠? 2달 엎고 그냥 쫙 치고 올라갔잖아요. 실적이 확 좋아졌으니까 확 끌어올렸죠.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조정 받아야 되고. 하고 가야죠. 10월 한 달간 6,000톤 이상을 생산 및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엔캠의 중국 월간 공급량 중 최대 물량. 엔캠은 올 들어 매달 최대 물량을 돌파하고 있다. 엔캠은 중국의 전해액 생산량이 상반기에 1만 톤이었고 하반기에 3만 톤 가량을 계획하고 있다. 이거 중국 물량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분기에 생산량 1만 톤을 기록하는데 이어 4분기에 2만 톤 매분기 생산 물량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1분기에 1만 톤이라고 그랬으니까 상반기 1만 톤이니까 1분기 5천 톤, 2분기 5천 톤, 3분기 1만 톤, 4분기 2만 톤. 실적 올라가고 있죠? 네,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엔캠은 2025년 현재 중국 로컬 상위 20개사 중 11곳 전액 공급 중이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캠은 3분기 실적 잘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엔캠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넘겨봐. 바로 이겁니다. AMPG 세부 내용 리뷰. 자, 배터리. 여기서 전극 활물질, 양극재 등 요렇게 나오죠.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입니다. 전기 화학적 활성 물질, 전해액 등 부품 준다. 여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양극재와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죠. 전해액 뭐 요런 건데 전해액만 보면 되죠. 엔캡 2023년 725만 달러, 2024년 1260만 달러. 요게 이제 7월 달에 수령하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미국에서. 이게 지금 3분기 실적이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재 AMPC 받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배터리사 3사와 소재액 중에서는 엔캠이 유일합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에다가 ESS용 배터리 지을 때 전액을 엔캠을 다른 회사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바꾸죠.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급등해가지고 구름대가 두꺼워지고 있죠. 두꺼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요, 그대로잖아요, 지금. 둘 중에 하나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못 가거나, 실적이 좋게 나와서 뻥 튈 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적은 좋게 나온다, 안 좋게 나온다? 좋게 나온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급등 나오겠죠. 같이 가야죠. 근데 이제 현재 실적에서는 엔캠이 실적이 다른 양극재보다 안 좋은 건 맞아요. 다른 양극재보다 안 좋은 건 맞는데 3분기 실적 보면 생각보다 잘 나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잘 나오면은요, 일단 튀겠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가려면은 조금 뭐가 문제냐면은 양극재는 지금 실적이 빨리 회복되고 있죠. 근데 전액 전체가 실적 회복이 좀 느려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주도적인 건 맞아요. 양극재가 주도적인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양극재는 많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 밑에서 지금 기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실적만 받쳐준다라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누가 가장 빨라요? 엔캠이 가장 빠를 수가 있다. 자, 넘겨. 투자일이 만렙니다. 고객님 계좌의 권한을 위임받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매매부터 위험 관리까지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자문사의 전문 인력이 대행합니다. 전문 투자 인력의 자산 관리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고 투자 위임으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넘겨. 자, 한국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미국, 중국도 하긴 하겠죠. 나중에 1억 원 이상이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 원 이상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1년 단위 재계약인데요. 기본 수수료는 없고 언제든 해지 가능하며 해지 수수료도 없습니다. 원금 5% 이상 초과 수익금의 20%를 성과 수수료로 받는데 이것만 받죠, 우리는. 근데 12월까지는 15%를 받을 것입니다. 넘겨. 자, 2025, 2027년 급등주 매집을 위한 투자 자문 가입과 투자 1인 가입. 전화번호는 02-153-3066번이고요. 전화를 하시면 김옥분이사가 상담을 해줄 겁니다. 뭐 회원 가입이든 강의 관련해서 모든 상담은 김옥분이사랑 하시면 되고요. 투자 자문 가입은 3개월 330, 6개월 550, 1년에 1,000만 원. 기왕이면은 1년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할 거니까. 자, 가입비 없고 기본 수수료 없고 해지 수수료도 없습니다. 2025년 12월까지는 성과수수료 15%를 받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내용이 좋은 게 많죠? 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최대 수혜주가 누구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거기에 누가 따라붙는다? 에코프로, LNF, 양극재가 따라붙고 요번에 이제 3분기 전액 실적 보면 아시겠지만 전액 3분기에 전액 엔캠의 실적이 잘만 나와준다라면 3분기 잘만 나와준다라면 일단 단기 급등은 나올 것이고요. 연말 연초 랠리까지 이어질 겁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